잊을 수 없는 역사, 오늘은 항일전쟁 시기 중국의 외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칭 난안구 황산 항일전쟁 유적군. 이곳은 항일전쟁 시기의 전시수도로 군사전략 중추 소재지였습니다. 중국은 1931년 9.18 사변을 시작으로 단독적인 항일전쟁만 10년이나 겪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영국과 미국은 중국과 연맹을 맺고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파시즘에 공동 저항했습니다. 관련국은 중국 대후방에 중국 전쟁구역 통솔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항일전쟁 대후방은 세계 반파시즘 동방전장의 전략적 지주로 됐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당일 오후 이 객실에서 장제스는 미국과 영국, 소련의 중국 주재 대사를 초청해 담화를 나눴으며 중국 정부가 항일을 끝까지 견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튿날 국민정부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1941년 12월에 발발한 태평양 전쟁은 중국의 항일전쟁과 유럽전장을 연결시켰습니다. 이듬해 양력설,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을 비롯한 26개국은 공동국가선언을 체결하고 국제 반파시즘 동맹의 공식 결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쟁구역을 세운다고 발표했습니다. 中国战区是哪个范围呢？中国、越南、泰国、缅甸。这个作战的主要目的就是要把日本的这个军力消灭在这个东方战场。 저우용 씨는 30년간 중국 항일전쟁 역사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는 스틸웰을 중미 관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그는 동료들과 함께 대량의 사진을 수집해 올해 스틸웰 장군과 중국 전쟁구역 통솔부 영상집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这三国的这个官员在重庆研究抗战的这个一些重大决策，因为马歇尔、蒋介石、蒙巴顿。 사진은 충칭 황산에 있는 장제스 관저에서 찍은 것입니다. 1943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중국과 영국, 미국의 군사대표 회의가 이곳에서 열렸고 미얀마 북부 수복 연합작전을 펼칠 것에 대해 합의를 달성했습니다. 이 스틸웰 장군과 중국 전쟁구역 통솔부라는 제목의 사진첩에는 특별한 사진이 한 장 수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난 파견 미군 답사단 단원들이 백성들과 함께 예난 비행장을 보수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 예난 비행장은 너무 허술했고 비행기 활주로가 좁아 답사단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착륙할 때 손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안전을 기해 그들은 비행장 보수에 나섰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사진 속 인물들이 모두 활짝 웃는 표정입니다. 사실 미국 답사단의 예난행은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충칭시의 위중구 중산 4로의 거리 끝자락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3층 건물이 있습니다. 문 앞에 세워진 저우원라이, 동상이 아니면 이곳이 항일전쟁 시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남방지국이 설치한 사무장소인 정자인 50번지의 주공관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那个时候的政府是国民党执政的政府，外交是由政府来实行的。中国共产党也尽自己的努力，开展外事工作，为这个世界反法西斯统一战线的形成和发展做出了很重要的贡献的。 1939년 1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남방지국이 충칭에서 설립됐습니다. 그중 특별 결성된 외사사무팀은 이곳의 3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긴장한 항일전쟁 형세를 감안해 외사사무팀은 대외로 선전해 나가고 쟁취에 들여온다는 구호를 제기했습니다. 他们最值得称道的，我以为就是在1944年的时候，这个组织了中外记者西北参观团，就是把以美国为首的这西方记者和以重庆为中心的大后方的记者联合组团到延安去访问。 이번 방문은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에 예난을 알리고 중국 공산당을 알리는 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944년 7월 22일 미국 예난 답사단 단원들은 충칭에서 출발해 예난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중국 공산당과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접촉을 한 것입니다. 对中国共产党对延安真的是有一种发自内心的一种热爱。你觉得是什么样的东西打动了他们？就是民主，就是自由，在艰难困苦当中那种乐观向上的精神。
낙관적인 정신은 중화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1942년 10월 10일, 미국은 중국 주재 영사의 재판권과 기타 특권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영국도 중국에서의 특권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충칭 시민의 전시 추억에서 이날은 흔치 않은 고무적인 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중생이었던 인충화 씨는 신문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고 기쁜 나머지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널리 알렸습니다. 从1840年鸦片战争以来，我们受了100多年的屈辱啊，是个天大的喜事，喜血了贵耻啊，也是提高了个民族的自尊心、自豪感。做一个主人，我们堂堂正正的。 주인으로서의 당당함은 92세 고령의 인충화 씨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는 진실된 느낌입니다. 또한 항일전쟁 대후방에서 시작해 인충화 씨를 포함한 수천만 명 중국인들의 눈에 현대 중국 외교의 희망이 비추기 시작한 위대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